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대표팀 조지아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떤 라인업, 어떤 전술로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투르크메니스탄전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장 많이 팬분들께서 물어보신 질문을 제가 5개를 추렸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합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평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저번 나 벤투라고 불러줘. 벤트의 마음을 대변하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번 우리 베스트 짤 때 이미 뭐 가반수가 나한테 다 넘어왔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는 다 속았어. 왜 그러냐면 근데 새로운 선수 보고 싶어하는 거야. 아, 그 약점을 이제 박건미가 파고 들어가지고 아하. 마음을 약간 이렇게 홀린 거지. 그 해당 영상에서 김병지 패널께서는 사기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비난을 하셨어요. 사기꾼이야. 약하단 거야. 그거.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병정님은 벤투 마음을 헤아렸고 나는 팬들의 마음을 헤아린 거지. 야, 가려운 그냥 것을 여기서 가는 거야. 아, 네. 자, 이거 그만 얘기하고 다음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6월 평가전에서 백승호 선수가 두 번째 소집 기회를 받고 실제로 출전도 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요번이 두 번째 소집이에요. 그러면 백승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도 두 번째 소집만에 출전 기회를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세번도 아니고 32번이야. 32번입니다. 벤투는 32번으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소집되기 직전에 이제 마루유카 아, 레전드. 5분 뛰면서 쩔었어. 거의 뭐 45분 하이라이트를 5분 만에 뽑아낼 수 있는 선수야. 인정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몇 분이 주어지든 간에 이강인 선수한테 뭐 진짜 5분만 주어져도 나는 제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해. 5분만 줘줘도. 벤투 감독님이 출전만 시켜주세요. 출전만 시켜주세요. 아니 5분만이라도 해도 나는 괜찮다. 출전만 가능하다면은 그 시간 안에 본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무조건 뛴다. 무조건 출전한다. 출전은 무조건 한다. 일단 조지아전에서는 많은 선수들을 보기 위한 이제 평가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최종 점검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20분 이상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 아, 20분 이상. 전후반 다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임이야. 하프로.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벤투 감독의 스타일상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조지아 게임에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경기를 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20분 이상 안 뛰면 채널 돌리게. 아 채널 돌리신다고요? 선수 선발의 고유의 권한은 벤투 감독님께 있고 공병지 TV는 벤투 감독님의 그런 권한을 존중합니다. 자, 수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모의교사격인 조지아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뭐 투톱이라든지 윙 포워드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소속팀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은 손흥민 스타트는 무조건 윙어 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아, 왼쪽 윙어요. 근데 움직임 자체는 의조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아마도 지난 토트넘 경기 때 그 해리케인의 그 움직임 따라서 이제 손흥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네네. 벤투 감독도 아마 황의조에게 네. 해리케인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 그러면 황의조 선수가 수비수를 달고 적극적으로 좀 측면에 빠져주면서 생겨난 중앙의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유기적으로 투입이 된다든지. 병정님도 이제 좌측 공격수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흥민이의 포지션을 나는 새로운 걸 우리가 발굴해서 풀이라고 줘야 될 것 같아. 아, 프리롤 준다? 그냥 흥민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흥민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뭐 좌측에 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치. 나는 이 조지아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 부상 없이 그냥 본인의 어느 정도의 컨디션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손흥민 선수 이동 거리를 비행 시간을 쭉 보니까 축구 선수들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탑 순위더라고요.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혹시 조지아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도는 좀 배려를 해줄 수도 있다. 출전 시간에 뭐 이런 팬분들의 의견도 있으시죠?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45분 정도는 게임을 뛰는 게 오히려 컨디션적으로 또 손흥민에 대한 그런 뭐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범위가 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치, 왔으면 찍혀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오케이. 근데 뭐 승민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득을 보는 건 아무래도 마일리지 득은 좀 보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지금 피로 누적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핫하죠. 황희찬 선수의 활용법인데요. 일단 뭐 독일에서의 임대를 끝마치고 이제 또 오스트리아로 복귀를 해서 올 시즌 4골 7도움, 공격 포인트 벌써 11개를 때려가고 있는데, 최근 황희찬 선수는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좀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원래 위치인 우측 측면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이 소속팀에서의 핫한 포지션을 고려를 해줘야 될지. 뭐 일단 출발은 윙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측. 톱을 쓰지 않는 이상은 황희찬은 네네. 오른쪽 측면을 먼저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아, 조작 게임 보면 일단 다 내려설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황희찬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 봤을 때는 오히려 윙 쪽에서 풀어주는 게 맞더라고. 나도 이제 윙 쪽으로 나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 희찬이도 요즘 컨디션으로 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형님 이렇게 감독이 실제로 전술을 짜기도 하나요?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너는 윙 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단 에이스한테는 그런 조건을 줘. 메시나 호날두나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지금 손흥민하고 황희찬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네네. 그렇게 프리롤로 움직여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오, 오랜만에 야. 두 분께서 악수 한번 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아니, 지금 싸우셨는데. 내 거에 살짝 물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숟가락을 들었다. 이제 황희찬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왼쪽에 손흥민이 있고 오른쪽에 황희찬이 있잖아. 두 선수가 다 같이 프리롤로 움직여줘야 돼. 완전 유기적으로. 근데 한쪽에서만 그렇게 움직여버리면은 겹치는 움직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성향과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꼭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또 미드필드 조합도 중요합니다. 미드필드는 특히나 조합이 굉장히나 중요한 그런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자, 정우영의 빈자리를 지난 기회 때 백승호 선수가 성공적으로 채웠단 말이죠. 정우영이 돌아온 상황에서 정우영과 백승호, 벤투 감독은 누구를 택할 것인지, 또는 나는 누구를 택했으면 좋겠는지.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는 백승호를 쓰고 싶어. 왜 그러지? 조지아전이잖아. 정우영 선수가 지금까지는 많은 경기를 뛰면서 벤투 감독의 어떤 구상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정우영 선수가 부상이라든지 컨디션 난조를 보였을 때 그에 대한 대체자를 이 예선이 들어가기 직전에 써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백승호 선발도 가능하다고? 나는 백승호 선수 선발을 써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김병지 패널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야, 내 얘기 듣고 지금 살짝 흔들리시는 거지? 지금 살짝 흔들리는 거야 지금. 좀 맞는 것 같은데? 스타팅은 정우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래도 축구는 발전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범위라고 본다라면, 네. 현재와 미래를 본다라면, 네. 현재는 정우영하고 이재성, 황인범 이쪽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고, 네.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백승호하고 이강인하고 후반전에 같이 케미를 한번 맞출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게 오히려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그래도 선발은 정우영이지만 후반 한 45분 백승호, 이강인이지. 네네네, 백승호, 그렇게 케미를 맞춰보는 게 좋다라는 게 현재와 미래. 나는 오히려 정우영 선수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초반에 기선 싸움이라든지 초반에 그 강한 압박들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체력이 있을 때. 그때 백승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지. 병정님이 지금 이 포인트를 놓치고 계시네요. 이게 후반에 들어오면은 선수들이 조금 체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리듬이 잡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지. 이런 리듬이 잡히기 전에 초반에 백승호 선수의 능력을 보자. 이 믿을 것도 없는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거에서는 흐름이 있고 모든 거에서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지난번에 이제 벤투 감독 같은 생각을 이제 내가 했다라고 약간 이제 꼰대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받았었잖아요. 팀은 수비가 강해야 공격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 다음 주제자, 오늘 분석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신욱 선수의 출전 여부인데요. 김신욱 선수의 활용법, 언제 출전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출전한다. 출전한다. 선발입니까? 아니 후보로. 후보로. 리저브로 출전한다. 형컴은? 나도 김신욱 선수가 무조건 출전을 한다. 라고 보고, 나는 속으로는 내심 이제 선발까지 나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벤투 감독의 성향상
아 경기를 잘하면 못 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후보로 되든 어떻게 되든 나는 김신욱 선수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딱 있는 게 뭐냐면은 축구는 뭘로 하는 거라 그래? 발로. 아니지. 축구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치. 축구를 머리로 하는 아, 선수야. 그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축구를 머리로 할 수 있는 선수야. 굉장히 그렇구나. 영리한 선수지. 아, 영리한 선수구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이런 영리한 선수를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기용을 해고 가는 게 아하. 나는 맞지 않나. 사비 이니에스타급이 머리에 계신 거지. 그런 건 아닌 것 그 같고. 머리가 아니고 높이 있는 머리를 아, 얘기하는 그 머리는 지금 또 다른 어쨌든 간에 어. 어쨌든 간에 황의조 선수가 원톱을 볼 때 하는 다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줄 것 같아. 그러면은 황의조 선수가 있을 때와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 양쪽 윙포워드들이 좀 어떻게 움직임이 변화가 돼야 되는지. 오히려 황의조 선수가 있을 때는 양쪽으로 깊게 벌려서 사이드 오히려 넓게 쓰는 이런 형태를 가져야겠지만 신욱이가 들어옴으로는 인해서 신욱이 발밑이라든지 머리 밑으로 떨어지는 볼을 뒷공간을 신욱이 뒷공간을 침투하는 오히려 의조한테는 사이드 공간을 침투해야 되고 신욱이한테는 신욱이 뒷공간 중앙을 좀 침투해야 되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올 수 있지. 여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형범이 말이 맞고 예. 나는 다르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무조건 김신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플랜 A만 가지고 이제 경기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 예. 조지아 게임은 결국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있는 월드컵 예선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네. 김신욱 활용법에 대한 플랜 B를 무조건 가져가면서 그런 전술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또 통하는지 후반전 지고 있을 때 있었잖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을 짜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네네. 언제 김신욱을 가지고 그런 플랜 B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적기는 지금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시안 예선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김신욱 선수를 써본 적도 없고 벤투 감독은 이번이 아니면은 실전 경기에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는 지금 그 거야. 나가 했던 말 똑같은 말이지. 아, 약간 얹은 거지 숟가락. 얹었다. 얹었습니까? 아 나는 이 병정 얘기를 잘 안 들어서 잘 몰라. 아,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발등에 슛이 찰지게 얹혔으면 좋겠습니다. 몇 골이나 얹힐지 저희와 함께 라이브로 확인하시죠. 아 너는 흥미냐? 나는 강인입니다. 아, 형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알잖아 현우야. 아, 현우 발등에 얹혔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근데 발등에.